모두 그가 물건 감정밖에 못하는 무능하고 불쌍한 루저라고 생각하지만 그는 세계 최강의 현자에게 훈련받습니다. 아이는 두 모험가의 짐꾼 노릇을 하는 쓸모없는 루저입니다. 바람둥이 검사와 특톡 마법사가 거대한 쥐 괴물과 싸우는 동안 그는 뒤에 남아 기회를 기다립니다. 모험가들이 쥐를 곧 처리하고 나서 아인에게 시체에서 귀중한 것을 찾는 것이 그의 차례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그의 직업인 감정사 때문에 그를 형편없이 대한다. 아이는 그들이 옳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항의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의 세계에서는 아이가 태어날 때 빛의 여신으로부터 직업을, 어둠의 여신으로부터 기술을 받습니다. 기술은 노력과 경험을 통해 진화할 수 있지만 직업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중 최상위에는 전략가나 장군과 같은 몇몇 사람만이 가지는 희귀 직업이 있습니다. 그들 아래에는 주로 전투에 적합한 고급 직업들이 있다. 그리고 아인과 같은 감정사 직업과 같은 일반 직업들이 있다. 그는 모험 중에 보물을 찾아서 큰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두 모험가의 하인이 되어버렸다. 그는 괴물쥐의 시체를 감정하고 그것이 F등급이라는 것을 알게 되지만 이빨은 D등급이다. 그는 이빨을 뽑아보려 하지만 힘이 없어 팔을 들 수조차 없다. 그는 검객 조르드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하지만 그 자식은 그에게 자신의 일을 하라고 소리친다. 그는 아인이 쓰레기 속에서 귀중품을 찾는 것이 그의 일이라고 말하며 그것조차 할 수 없다면 그들의 파티에 있을 필요가 없다고 한다. 그는 아인의 머리에 돌을 던져 화나게 만들지만 검객이 그를 노려보자 아인은 겁먹은 듯 사과한다. 그는 쥐의 시체를 맨손으로 찢어야 할 수밖에 없고 두 모험가가 그와 그의 직업 클래스에 대해 이야기하는 동안 그렇게 한다. 그들은 그가 그들의 파티에 합류할 수 있도록 허락한 유일한 이유는 그들이 길드의 몬스터 시체를 가져가 평가받기 위해 짐을 나를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하며 그에 대해 감사해야 한다고 한다. 아이는 부자가 되기 위해 모험가로 계속 일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 그래서 그의 좌절감을 그의 삼촌의 요거트처럼 삼킨다. 그는 갑자기 강한 몬스터인 헤라운드의 시체를 발견한 조드와 마법사 소녀 잘린을 계속 따라간다. 그들은 헤라운드의 부품이 비싸게 팔릴 수 있으니 오늘이 행운의 날이라고 생각하고 아인에게 즉시 일을 시작하라고 한다. 그는 헤라운드는 2층에서는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이 상황이 의심스럽다고 말하지만 그들은 그의 월급 수준을 넘는 생각을 그만두라고 한다. 그들은 그를 시체로 밀어붙이고 그가 그것을 분해하는 동안 멀리서 또 다른 시체를 발견한다. 그들은 아인에게 그것을 평가하고 그 몸에서 모든 귀중한 부분을 가져오라고 열심히 요청한다. 하지만 아인은 길드에서 받은 지도에 따르면 이 구역이 안전하지 않다고 하여 당황합니다. 그는 검객에게 이 모든 일에 대해 나쁜 느낌이 든다고 설득하려 하지만 그 자식은 그가 일을 하려면 겁먹지 말라고 합니다. 그는 지금 그만두면 임금 없이 해고하겠다고 위협하고 아인은 그를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곧 그들은 던전의 다른 부분에 도착하고 그들 앞에 지옥의 시체가 널브러져 있습니다. 조드와 잘리는 그들이 보물 창고에 들어온 줄 알지만 오직 아인만이 그들이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상황을 신중히 생각해보라고 요구합니다. 만약 이 지옥 개들을 죽인 사람이 모험가였다면 이미 자재를 가져갔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불행하게도 작은 남근 에너지를 가진 조드는 논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아인에게 입을 닥치라고 합니다. 갑자기 아인이 그들에게 다가오는 지옥개 무리를 가리키자 모든 사람은 두려움에 얼어붙습니다. 아인은 지옥개의 턱에 있는 피를 보고 죽은 지옥개들이 갱 전쟁의 희생자라는 것을 깨닫는다. 두 모험가는 한 마리의 지옥개도 이길 수 없고 도망도 칠 수 없어서 겁에 질려 있다. 조드는 갑자기 좋은 생각이 떠올라 아인에게 미끼로 사용하자고 제안한다. 아인은 이를 듣고 패닉에 빠지지만 그놈이 마비 마법으로 공격해와 자신을 방어할 수 없다. 아인은 땅에 쓰러져 움직일 수 없고 두 놈은 지옥개들을 조롱한 후 도망친다. 아인은 완전히 혼미해졌지만 지옥개들이 그를 물어뜯자 고통이 그를 제정신으로 되돌리고 마비를 깨뜨린다. 그는 바위를 사용해 지옥개들을 쫓아내고 가방 안에 음식을 던져서 그들을 바쁘게 만든다. 그는 던전을 절뚝거리며 탈출하려 하지만 끔찍하게도 조드와 잘린이 출구를 막고 있다. 운 좋게도 근처에 다른 길이 있지만 그것도 그를 막다른 골목으로 이끈다. 바로 그때 아인, 은 지옥개들의 소리가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을 듣고 어차피 죽을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평생 고생하게 만든 쓸모없는 직업을 저주하며 만약 모험가가 되겠다는 꿈이 없었다면 평범한 긴 삶을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후회하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것을 깨닫고 지옥개들에게 죽는 것보다 절벽에서 낙하산 없이 스카이다이빙을 하기로 결심한다.
그는 낙하산 없이 절벽에서 뛰어내리면서 자신이 패배자로서 어떻게 살고 죽었는지를 생각하고 오랜 시간 떨어진 끝에 마침내 땅에 닿는다. 그는 치명적인 부상을 입지만 아직 죽지는 않고 그러던 중 갑자기 하얀 드레스를 입은 예쁜 소녀가 그의 앞에 나타난다. 그녀는 이상하게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며 그에게 다가가고 그리고 그의 이마에 입맞춤을 한다. 아이는 그녀의 모습을 겨우 한 번 보았지만 곧 의식을 잃고 다시 눈을 뜨고 나면 그 소녀는 사라져 있다. 하지만 그의 모든 상처는 기적적으로 치유되었고 그는 거대한 나무 밑 작은 웅덩이에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아이는 물을 마셔도 되는지 분석하려고 하다가 그 물이 어떤 상처나 질병도 순식간에 치유하는 S급 아이템인 디그드라실의 물방울임을 알고 깜짝 놀랍니다. 그러고는 거대한 나무를 감정하여 그것이 무한한 만화를 생성하는 세계수, 이그드라실임을 알게 됩니다. 오직 하나뿐인 세계수가 오래전에 시들어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고 아이는 경악합니다. 세계수는 모든 사람들의 유일한 만화 공급원이었지만 사라진 후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만화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학자들은 다른 세계수가 존재한다고 믿고 그것을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결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세계수가 던전에 그렇게 깊은 곳에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는 나무가 자신의 목숨을 구했다는 것을 깨닫고 나무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감사를 표합니다. 그는 부드러운 신음소리를 듣지만 주위에 아무도 없어서 그저 자신의 마음이 장난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기회를 잡고 던전을 탐험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야 지상으로 올라갈 방법을 찾을 수 있으니까요. 그는 나무를 향해 돌아서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하고 떠나려 합니다. 그러자 이전의 소녀가 그에게 답하려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이는 던전으로 들어가며 이곳은 정말 지나가기 힘든 곳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길드조차 이렇게 깊숙이 들어온 적이 없으니까요. 그는 다른 선택지가 없기에 계속 앞으로 나아갑니다. 한동안 괴물을 만나지 않자 경계를 풀게 됩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빠른 공격이 그의 귀를 베어내며 그는 반고흐가 됩니다. 아이는 당황하지만 아무것도 하기 전에 또 다른 빠른 타격이 그의 손가락을 자릅니다. 그는 눈앞의 공격력은 크게 없지만 속도가 비상한 S급 몬스터를 발견한다. 몬스터는 아인에게 도망칠 기회조차 주지 않고 빠른 배기를 날린다. 아인은 다시 나무로 기어가려 하지만 몬스터가 거의 그를 찌르려 하는데 그 순간 멈춘다. 아인은 뒤를 돌아 상황을 확인하고 모든 몬스터의 대왕이 나타나 몬스터를 찢어놓으려는 것을 본다. 사납고 검은 곰이 눈알 몬스터를 죽이고 아인의 얼굴을 베어 부분적으로 그를 실명시킨다. 아인은 고통 속에서 비명을 지르고 곰은 그를 붙잡아 뼈를 부러뜨리려 한다. 아인은 이것이 자신의 끝임을 확신하지만 갑자기 누군가 곰을 공격해 한 방에 죽인다. 아인은 자신을 도와준 사람의 작은 실루엣만 볼 수 있고 그들이 특별한 누군가의 부탁으로 자신을 도우러 왔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듣는다. 아이는 그렇게 의식을 잃었고 깨어났을 때는 다시 세계수 기슭에 있었다. 완전히 회복되었고 다친 눈도 치유되어 있었다. 갑자기 그의 앞에 흰옷을 입은 소녀가 차를 들고 미소 짓고 있었다. 아이는 그녀의 신비로운 아름다움에 순간적으로 매료되었다. 아이는 소녀를 쳐다보는 것을 멈출 수 없었지만 옆에 롤이 한 명이 나타나 그의 딸에 대해 이상한 생각을 품지 말라고 말했다. 아이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자신의 커리어 그래프보다 평평한 이 로리가 왜 그 소녀를 자신의 딸이라고 부르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로리는 그에게 딸에게 무례하게 굴지 말고 자신이 특별히 만들어준 차를 마시라고 말했다. 로리는 거의 아인의 목구멍으로 차를 부었고 아인은 그 차가 정말 맛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때 그는 로리가 세계수의 수호자 우르술라이며 예쁜 소녀 유리는 그녀의 친딸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르술라는 인간과 같은 로리 생명체를 구하는 수고를 하고 싶지 않았지만 유리가 간청했기 때문에 던전에 와서 아인을 곰으로부터 구해주었다고 주장했다. 아인은 여전히 우르술라가 세계수의 수호자라는 부분에 매달리고 있고 우르술라는 세상에 세계수가 9그루 있으며 각각을 돌보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수호자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녀는 아인에게 유리가 인간이 아니라 세계수의 정령이며 우르술라는 처음부터 그녀를 지켜봤기 때문에 유리는 그녀를 어머니로 여긴다고 폭탄 선언을 합니다. 아인은 유리가 정말 예쁘다고 말하고 우르술라는 그가 자신의 딸에게 작업을 걸고 있다는 사실에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정말 열심히 만들었던 그의 눈을 파낼 것이라고 위협하고 그 말은 아인에게 자신이 곰에게 부상을 입고 눈이 멀었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우르술라는 세계수의 수액이 그를 치료했지만 눈은 회복할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유리는 그가 다시 볼 수 있고 더 강해지기를 바랐기 때문에 우르술라는 세계수의 일부를 사용하여 그를 위해 특별한 눈을 만들었습니다.
아이는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아 유리에게 왜 그렇게 자신을 걱정하냐고 묻습니다. 유리는 그가 자신에게 감사를 표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우르술라는 그 의미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아인 이전에도 다른 모험가들이 여기서 쓰러졌지만 유리는 그들을 모두 구했음에도 아무도 고마워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녀가 세계수라는 것을 알고 나서 가지들을 꺾어버린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아인이 베푼 최소한의 친절조차도 큰 은혜로 여기는 것입니다. 아인은 2번이나 목숨을 구해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유리는 얼굴을 부립니다. 우르술라가 그들의 순간을 방해하며 아인에게 건강을 회복했으니 집에서 나가라고 말하지만 유리는 그가 그런 상태로 나가면 큰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우르술라에게 아인을 도와달라고 부탁하며 심지어 울기 시작합니다. 우르술라는 그런 유리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서 아인이 스스로 던전을 나갈 만큼 강해질 때까지 그를 훈련시키기로 결심합니다. 우르술라는 즉시 그를 던전으로 데려가고 아인은 자신이 이 훈련을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그를 어두운 복도로 데려가서 앞을 보라고 말합니다. 아인은 이곳이 자신의 미래보다 더 어둡다고 말하고 우르술라는 그를 바보라고 부릅니다. 그녀는 그의 왼쪽 눈이 세계수의 힘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며 그저 집중하면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아인은 유리를 생각하며 왼쪽 눈에 집중하고 갑자기 모든 것을 선명하게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르술라는 이 사실에 기뻐하며 잠자고 있는 눈알 괴물에게 돌을 던집니다. 괴물은 깨어나서 방 안에서 난동을 부리기 시작하고 우르술라는 아인에게 첫 번째 수업은 괴물의 공격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인은 그녀에게 감정 스킬이 그렇게 작동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우르술라는 시도도 하기 전에 포기하는 이 바보에게 지칩니다. 그녀는 그의 영혼의 눈이 감정 스킬을 다르게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하고 아인은 그것을 눈알 괴물에게 시도해보며 괴물이 다음에 자신의 오른쪽 귀로 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인은 괴물의 움직임을 읽을 수 있어서 행복하지만 그건 그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괴물은 여전히 그의 귀에 도달해 그것을 베어간다. 우르술라는 즉시 그들 주위에 장벽을 세우고 세계수의 물방울로 아인의 귀를 치료한다. 그녀는 그가 얼마나 다쳐있든지 관계없이 치료할 것이라고 말하는데 이는 그가 훈련을 중단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녀는 장벽을 제거하고 안구 괴물이 다시 그를 공격한다. 아인은 괴물이 그의 왼쪽 다리를 공격할 것이라는 것을 읽고 다시 감정 기술을 사용해 정확한 타이밍을 파악한다. 그 덕분에 그는 공격을 피하지만 신나서 우르술라에게 이를 이야기할 때 괴물이 그의 뒤에서 공격한다. 그녀는 그에게 한 번 성공했다고 우쭐해하지 말라고 말하고 아인은 그녀가 맞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괴물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 일주일 내내 훈련하고 이제는 공격의 위치와 타이밍을 동시에 분석할 수 있다. 그는 모든 공격을 피할 수 있지만 매번 자신감을 가지면 안구 괴물이 그를 기습하여 공격한다. 우르슐라가 그를 항상처럼 치유한 후 첫 번째 훈련을 통과했다고 말하며 이제 2번째 부분이 시작할 차례라고 합니다. 그녀는 그에게 이제 눈알 박쥐를 물리쳐야 한다고 말하고 아이는 자신의 직업 클래스가 전투에 적합하지 않다고 대답합니다. 우르슐라는 그에게 더 이상 쓸데없이 징징대지 말라고 하고 유리가 직접 부러뜨린 세계수의 가지를 줘서 무기로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그녀는 아인에게 잘 사용하고 적을 물리치라고 말합니다. 아인은 이제 괴물의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으니 쉽게 처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도전합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스윙이 박쥐 괴물을 가격하기에 충분히 빠르지 않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는 우르슐라에게 몇 가지 팁을 요청하고 그녀는 그에게 정령의 눈을 사용하여 해결해보라고 말합니다. 아이는 괴물의 궤적에 집중하기로 결심하고 갑자기 자신의 감정 기술의 고급 버전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가 슈퍼 감정 스킬을 사용할 때 그는 몬스터의 궤적을 슬로우 모션으로 볼 수 있다. 그는 이 기회를 이용해 반격을 가하고 단 한 방으로 몬스터를 땅에 내리친다. 아이는 이제 자신이 얼마나 강해졌는지 놀라워하지만 우르슐라는 그의 머리에 가라데 차기를 날리며 이렇게만으로는 자신감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그녀는 그에게 다음 과제를 주는데 2층의 모든 눈알 박쥐 몬스터를 처치하는 것이다. 아이는 우르슐라가 예상한 것보다 빨리 일을 해낸다. 그녀는 이제 그의 다음 수업 시간이 되었다고 말하며 그것은 눈알 몬스터의 능력을 감정하고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아이는 그건 불가능하다고 말하지만 우르슐라는 인간에게는 불가능하지만 정신의 눈으로는 할 수 있다고 말한다. 아이는 시도해보기로 결심하고 몬스터를 잠시 바라본 후 갑자기 그 몬스터의 슈퍼 가속 스킬을 얻는다. 그의 머리는 새로운 정보로 터질 것 같은 기분이 들고 그러자 우르슐라는 그 스킬을 사용해보라고 한다. 아이는 쪼그려 앉아 출발한 후 마치 내가 태어난 후 아빠가 뛰는 것처럼 달리지만 그의 근육은 그 정도의 스트레스를 감당할 수 없어서 찢어져 버린다. 그는 땅에 쓰러지고
우르술라는 세계수의 물방울로 그를 치유한다. 그녀는 그에게 쓰러질 때까지 계속 달리라고 말하고 그녀가 치유해줄 것이라고 전한다. 그의 근육은 매번 더 강해질 것이고 이렇게 수백 번 반복함으로써 그는 어떤 것도 견딜 수 있는 몸을 가지게 될 것이다. 며칠 후 그의 몸은 훨씬 강해지고 다음 수업에서 우르술라는 그녀의 능력을 평가해보게 해주겠다고 말하지만 사실 그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아인이 그녀의 능력에 대해 묻자 우르술라는 경고 없이 그에게 화구를 날린다. 그녀는 그에게 가르치고 있는 능력이 주문을 외우지 않고 마법을 시전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그녀가 화구를 쏘는 짧은 시간 안에 그녀의 능력을 평가하라고 한다. 아이는 그걸 할 수 없고 대신 중간 정도로 구워지게 되자 우르술라는 그를 다시 치유한 후 다시 쏜다. 얼마 후 아이는 주문을 외우지 않고도 화염구를 발사하는 법을 배우지만 만화가 부족해서 금세 쓰러집니다. 다행히 세계수의 열매 덕분에 유리는 아인의 만화를 빠르게 채워주고 심지어 만화 용량까지 늘려줍니다. 아이는 약 반 달 동안 훈련을 계속해서 한 번에 수백 개의 화염구를 발사하고 중급 마법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우르술라는 아인이 마침내 혼자서 던전을 탐험할 만큼 강해졌다고 말하지만 그 전에 마지막 시험을 치르고 싶다고 합니다. 그녀는 아인을 데려가 데스베어와 싸우게 하고 아인은 과거의 트라우마 때문에 불안해합니다. 우르술라는 아인에게 열심히 훈련해서 강해졌으니 자신감을 가지라고 말한 뒤 그를 곰 앞으로 밀어냅니다. 아인은 화염구를 날리지만 본능적으로 빗나가 공격이 하나도 적중하지 않습니다. 다행히 연기가 시선을 가리고 아인은 초고속 스킬을 사용하여 곰의 뒤쪽으로 이동합니다. 곰이 그를 공격하려 하지만 아인은 초감지 스킬을 사용해 느린 동작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강력한 바람 마법을 곰에게 쏩니다. 그는 멈추지 않고 곰에게 화염구를 날리며 몇 개는 마치고 몇 개는 빗나가지만 결국 S급 몬스터를 쓰러뜨립니다. 그는 죽은 곰의 능력을 감지하고 그의 공격에 비상한 내구성과 관통력을 부여하는 S+급 스킬 스틸 커터를 흡수합니다. 스킬을 흡수한 후 두통에서 회복하고 있는 동안 우르슐라가 그에게 훈련을 완료했다고 말하며 혼자서 던전에 올라갈 준비가 되었다고 알려줍니다. 그녀는 그를 월드트리로 데려가며 가기 전에 마지막 선물을 줄 것이라고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그 선물은 월드트리의 남은 정령액이며 아이는 그것이 정말 귀중하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우르슐라는 그들이 단지 그의 힘을 빌려주는 것이라고 말하며 그가 죽으면 정령액은 자동으로 월드트리로 돌아간다고 설명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마법력을 사용해 정령액을 아인의 의수안구와 융합하지만 그는 아무런 차이를 느끼지 못합니다. 옛날의 낮은 자가 그에게 강화된 의안의 진정한 힘을 이해하는데 바보 같은 그에게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인은 유리에게 고마움을 전하려 하지만 그녀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그녀가 어디 있는지 물어보며 유리는 그의 의안 안에서 그에게 대답한 후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아인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우르술라는 그의 눈이 세계수의 정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세계수를 대체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즉, 유리는 그 안에 살 수 있으며 이렇게 하면 그가 어디를 가든 그녀가 함께할 것입니다. 유리는 아인에게 자신의 세계수의 물방울로 그의 모든 부상과 질병을 치유해 줄 것이라고 신나게 말하며 그는 그에 대해 감사하지만 우르술라에게 세계수의 정수를 데려가도 괜찮은지 묻습니다. 우르술라는 그녀가 아무 일반 인간과 함께 유리를 보내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를 발로 차지만 또한 그녀가 세상을 탐험하고 좋은 친구를 사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아인에게 유리를 맡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바보이지만 좋은 사람입니다. 아인은 유리를 잘 돌보겠다고 맹세하고 우르슐라는 그가 그렇게 하기를 바란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의 손에 빛나는 문신을 만들어주는데 그것은 무한 저장 주문입니다. 그 후 그녀는 유리가 준 원료로 만든 영혼의 검을 꺼내서 아인에게 그것을 저장소에 넣으라고 합니다. 그가 그렇게 하기도 전에 우르슐라는 그의 정상적인 눈을 찌르고 그가 마법석을 삼키게 해서 다친 눈을 대신하게 합니다. 아인은 그녀가 도대체 뭘 한 거냐고 묻고 그녀는 그의 오른쪽 눈이 이제 그들의 마음을 연결할 현자석으로 대체되었다고 설명합니다. 그것을 사용하여 그들은 언제든지 서로 소통할 수 있고 우르슐라는 아인이 보고 있는 모든 것을 지켜볼 수 있습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딸에게 너무 가까이 가거나 그녀에게 이를 보고하면 그녀가 그를 찾아서 죽일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 후 아인은 유리에게 그들이 지표에 도착하면 특별한 계획이 있는지 묻고 그녀는 언니들을 만나고 싶다고 말합니다. 우르슐라가 원래는 하나의 거대한 세계 나무가 있었지만 그것이 9개의 부분으로 나뉘었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유리는 그중 하나입니다. 나머지 3개 나무들은 그녀의 자매들이고 아이는 그들과 만나기 위해 전 세계를 여행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마침내 자신의 여행을 시작하고 우르슐라는 그가 어떤 경로를 가야 할지
어떤 괴물을 마주칠지 계속 알려줍니다. 아이는 S랭크 괴물을 처치하는 것이 이제 훨씬 쉬워졌다는 것을 깨닫고 유리가 즉시 치유해주기 때문에 능력을 흡수할 때 두통이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곧 그는 보스방에 도착하고 우르슐라는 보스를 처치하지 않는 한 다른 층으로 가는 길이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이는 보스 몬스터가 자신이 겪었던 어떤 것보다 훨씬 강할 것이라 확신이 서지 않지만 유리와 우르슐라는 그에게 자신을 믿으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말에 힘을 얻은 아이는 보스방에 들어가고 그 앞에 던전 코어가 있습니다. 갑자기 땅에 소환원이 나타나고 그곳에서 거대한 돌 골렘이 등장합니다. 아이는 유리에게 그의 눈 안으로 다시 들어가라고 말한 후 골렘 쪽으로 돌진한다. 그는 첫 번째 공격을 쉽게 피하지만 골렘이 강력한 펀치를 날린다. 아이는 그의 손을 강철처럼 단단하게 만드는 또 다른 기술을 사용하지만 펀치의 힘이 그의 다리 근육을 찢어버린다. 유리는 즉시 그를 치료하고 그 후 거대한 뱀을 처치하고 얻은 용의 독 기술을 사용해 골렘의 손을 녹인다. 그것은 골렘을 매우 분노하게 만들고 골렘은 아인을 무자비하게 공격하기 시작한다. 아인은 어떻게든 그 광란에서 도망쳐 바위 뒤에 숨는다. 그는 이제 골렘에 가까이 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지만 그때 우르슐라가 그에게 이제 충분한 만화가 있으니 그녀가 가르쳐준 궁극적인 마법을 사용하라고 한다. 아인은 그녀의 조언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즉시 골렘에게 궁극적인 마법인 노바 스트라이크를 사용하여 유성의 힘으로 타격하고 그의 몸을 녹인다. 그는 이제 자신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데 그때 유리가 그의 몸 밖으로 나와 그를 치료하기 시작한다. 아인이 고마워하며 유리의 손을 잡자 유리는 얼굴을 붉힌다. 그 모습을 못마땅하게 여긴 우르술라는 그에게 골렘의 유해 감정에 집중하라고 말한다. 아인은 골렘의 시체를 감정하여 고급 방어 및 공격 능력을 얻는다. 우르술라는 그에게 던전 코어도 감정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아이는 안전한지 확신하지 못한다. 바로 그때 우르술라는 순간이동으로 그의 옆에 나타나 던전 코어를 감정해준다. 그녀는 그것이 세계수의 정령 코어와 유사하다는 것을 알아채고 그것을 이용해 아인의 의안을 강화한다. 그녀는 그에게 더 많은 던전 보스를 물리칠 수 있고 코어를 사용하여 정령의 눈의 힘을 향상시켜 더욱 강해질 수 있다고 말한다. 그렇게 세 사람은 보스방을 나서고 문은 그들의 뒤로 닫힌다. 우르술라는 던전 코어가 사라졌으니 던전은 사실상 봉쇄되었다고 말한다. 즉, 세계수로 가는 길이 막혔고 아인이 떨어졌던 구멍도 막혔을 거라고 한다. 이제 아무도 세계수에 도달할 수 없으니 자신은 세계수를 지키기 위해 남아있을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그녀는 유리와 아인과 함께 가기로 하고 곧 지상에 도착한다. 한편 도시의 한 술집에서 검사 조드는 다른 모험가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다. 그는 던전에서 그의 파티가 지옥개들에게 포위되었고 살아남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이야기를 한다. 하지만 그는 사실을 왜곡하여 다른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아인이 스스로 희생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한다. 다른 모험가들의 동정심을 얻기 위해 아인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는 척 연기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그가 뒤에서 아인이 서 있는 것을 보자 그는 자신의 음료를 뱉어낸다. 조어드는 그가 어떻게 아직 살아있는지 물어본다. 아인이 그가 단순히 괴물들을 물리쳤다고 말하자 그는 믿으려 하지 않는다. 다른 모험가들은 조어드에게 그의 구세주가 살아있으니 기뻐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아인은 그들에게 방금 거짓말을 했다고 말한다. 그는 조어드와 제일레이엔이 그를 마법으로 마비시키고 괴물에게 죽도록 방치했다고 폭로한다. 이 사실에 모든 모험가들은 분노하게 되고 그들은 조어드에게 잡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던지기 시작한다. 하지만 아인은 그들을 멈춘다.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조드는 그를 자신의 파티에 받아들인 유일한 사람이었기에 그는 그 녀석에게 모든 것에 감사하고는 떠나갔고 그의 성격이 180도 바뀐 것에 술집의 모든 사람들이 놀랐다. 그 후 아인, 유리, 그리고 우르술라는 다른 던전들을 탐험하기 시작하여 보스 몬스터들을 물리치고 코어를 흡수했다. 그들은 그 던전들 안에서 세계수를 계속 찾았지만 2달이 지나도록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그들이 그런 던전 탐험에서 돌아오는 길에 비명소리를 듣고 즉시 현장으로 달려가 보니 몬스터들이 마차를 공격하고 있었다. 아이는 재빨리 몬스터들을 죽이고 능력을 흡수했고 유리와 우르술라는 부상당한 병사들을 치료했다. 그런 다음 아이는 마차 안의 분홍색 머리 소녀를 살폈는데 소녀는 첫눈에 그에게 반해 그에게 매달리며 영웅이라고 불렀다. 아이는 당황하고 어색해했지만 그 소녀가 왕국의 세 번째 공주인 클라우디아이고 함께 있는 남자는 상인 길드의 두목인 제스퍼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공주는 아인과 그의 일행을 궁전으로 초대하여 그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이후 그녀는 그에게 다가갈 준비를 한다. 하지만 유리가 그들 사이에 끼어들어 자신이 아인의 아내라고 선언한다.
아이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지만 클라우디아가 자신이 그의 두 번째 아내가 되기를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을 때 더 큰 충격을 받는다. 두 소녀가 그 주제를 놓고 다투는 동안 상인 제스퍼가 아인에게 와서 자신과 결혼하자고 제안한다. 아인은 이 말에 깜짝 놀라는데 그는 자신이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매력적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제스퍼는 그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말한다. 그는 아인과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보물 창고로 안내하며 자신이 귀중한 보석을 수집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설명하고 아인의 왼쪽 눈이 영혼의 핵으로 그중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 아인은 제스퍼가 자신의 비밀을 알아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고 상인은 원래 세계 나무가 악마 군주를 봉인하기 위해 모든 힘을 소진하고 지구에서 사라졌다는 전설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는 수년 동안 그 영혼의 핵을 찾고 있었다고 말하며 이제 그것을 찾았으니 영원히 그의 곁에 두고 싶다고 한다. 아인은 그가 너무 직선적이어서 거절하고 싶어 하지만 우르술라는 제스퍼가 돈이 있고 세계수에 대한 정보도 가지고 있으니 그의 도움을 받아 다른 세계수를 찾을 수 있다고 말한다. 아인은 마지못해 그에게 다가가기로 동의하지만 처음에는 친구로만 지내자고 한다. 제스퍼는 그것에 대해 문제 삼지 않으며 아인에게 언젠가는 반드시 그의 하렘의 자랑스러운 일원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곧 아인, 유리, 우르술라는 제스퍼가 말한 숨겨진 던전으로 가서 그곳에서 유리의 자매들을 찾기를 희망한다. 아인은 혼자 던전에 들어가고 곧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다. 우르술라는 벽에 순간이동 마법이 있다고 말하며 그것을 만지면 활성화할 수 있다고 한다. 아인이 순간이동 마법을 만지는 순간 그는 거대한 숲에 있게 된다. 그는 던전 안에 숲이 있는 것을 보고 놀라며 우르슐라는 강력한 환상이 던전의 모습을 바꾼 것 같다고 말합니다. 아인은 이런 규모의 환상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세계수뿐이라고 생각하고 갑자기 들려오는 목소리를 듣습니다. 유리는 그 목소리가 장난꾸러기 여동생 피나의 것임을 알아차리고 그녀에게 말을 걸기 위해 아인의 눈에서 나옵니다. 피나는 여동생을 다시 만나서 기쁘다고 말하며 던전의 끝에서 만나자고 요청합니다. 아인은 장난꾸러기 로리에게 유리가 여기까지 그녀를 만나러 왔으니 즉시 텔레포트 마법을 사용해서 자기들끼리 그녀의 장소로 데려가라고 불평합니다. 피나는 자신이 텔레포트 마법을 사용할 수 없다고 말하며 그들은 숲을 걸어가야 한다고 알려주고 유리는 그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피나는 그녀가 그냥 앉아있고 남자친구가 힘든 일을 하게 놔두라고 말하자 유리는 그 말을 듣고 얼굴이 붉어집니다. 아인도 그녀에게 자신의 눈으로 돌아가라고 말하며 숲이 위험할 수 있으니 혼자서 더 빨리 치우겠다고 합니다. 피나는 그의 자신감을 조롱하며 무시무시한 괴물들 외에도 숲 곳곳에 수백 개의 위험한 덫을 놓았고 아무 인간도 그것을 통과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아인은 그것에 대해 두고 보자고 하며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르술라가 그의 오른쪽 눈을 통해 상황을 분석하면서 그는 덫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그것을 피하는 방법을 얻고 숲을 빠르게 통과해 로리에게 실망감을 안깁니다. 그녀는 아인에게 적어도 고생하는 척하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 덫을 설치하기 위해 열심히 일했기 때문입니다. 유리도 그에게 피나가 무언가를 만드는 것을 즐기고 그것으로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말하며 그는 이 오락이 누군가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다고 대답합니다. 피나는 그가 살인자가 아니라고 말하며 심각한 위험에 처하기 전에 사람들을 밖으로 보낸다고 전합니다. 그 후 그녀는 강력한 괴물들이 다음에 올 것이라고 말하며 아인에게 포기하라고 촉구합니다. 그는 유리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어떤 것도 멈추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그때 S랭크 식물 괴물이 그의 앞에 나타납니다. 괴물이 그를 수면 꽃가루로 공격하지만 아인은 모든 질병 저항이 있어 졸림을 느끼지 못해 피나를 좌절하게 한다. 그는 검을 소환한 후 한 방에 식물 괴물을 죽이고 그 후 그것의 능력을 감식한다. 그는 식물 괴물의 고유 능력을 사용하면 모든 종류의 식물 씨앗을 생성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아인은 그것이 유용한 능력이라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무언가 그의 머리를 친다.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왜 공격자를 찾을 수 없는지 궁금해하고 우르슐라는 그들이 은신 능력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피나는 아인이 머리 맞고도 여전히 서 있는 것에 깜짝 놀란다. 그는 자신이 기습 공격 무효화 능력이 있어서 이러한 공격에 피해를 입지 않는다고 말하고 그것은 그녀를 더욱 화나게 만든다. 더욱이 우르슐라는 아인을 공격하는 괴물들을 찾아내고 그는 중력 마법을 사용해 그들을 즉시 죽인다. 은밀한 개미들은 죽으면 보이게 되고 그는 감정평가 기술을 사용하여 그들의 은밀 기술과 폭발적인 도약 능력을 복사합니다. 피나는 아무것도 효과가 없자 울기 시작하지만 동시에 S급 몬스터 2마리를 보내면서 자신감을 되찾습니다. 아인은 초고속으로 단 한 방에 둘 다 죽이고 피나는 그가 그렇게 강하면서도 단지 감정평가사일 뿐이라는 것을 알고 포기합니다. 반면 아인의 이전 파티 검사였던 조드는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길드에서 모두 그를 피하고 진린까지도 자신은 무고했고 그가 자신을 강제로 아인을 마비시키게 했다고 행동합니다. 길드의 심푸스들은 진린을 믿고 조드를 내쫓으며 다시는 아무도 그와 파티를 맺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조드는 이에 격분하여 아인이 살아남은 것을 저주하며 만약 그가 평화롭게 죽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는 나쁜 평판을 없애기 위해 고난이도 퀘스트를 클리어하기로 결심하고 피나의 던전 입구가 숨겨진 같은 던전에서 시급 몬스터 사냥 퀘스트를 시작합니다. 그가 우연히 벽에 있는 텔레포트 마법에 닿게 되면서 숲속에 있게 되고 여기서 강한 괴물들을 찾기로 결심한다. 하지만 그는 즉시 함정에 걸리게 되고 아래의 스파이크에 부딪히기 직전 신에게 가기 전에 이전 던전으로 텔레포트 된다. 갑자기 그는 피나의 목소리를 듣게 되고 그녀의 던전에서는 죽지 않을 것이며 심각한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를 즉시 텔레포트해 줄 것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언제든지 시도해도 좋다고 한다. 조드는 이것이 자신이 강해지고 명예를 되찾을 기회라고 생각한다. 그는 다시 던전으로 들어가고 함정에 닫히면서도 포기하지 않는다. 그는 곧 눈앞에 거대한 악어 괴물을 발견하고 영광의 욕망에 눈이 멀어 그것을 공격한다. 하지만 그 괴물은 그에게 너무 강력하고 가볍게 한번 툭 치기만 해도 그를 굴러 떨어뜨린다. 피나는 그에게 포기하라고 말하며 다른 던전으로 돌려보내겠다고 하지만 그는 거부한다. 괴물이 그의 다친 팔을 갑자기 짓밟아 부수고 조드는 고통에 울부짖는다. 괴물이 그를 공격하고 그는 죽음을 준비하지만 갑자기 아인이 나타나 그의 검 한 방으로 거대한 악어를 처치한다. 조드는 지금 그의 뒷모습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가 희귀 직업을 가진 고위험 탐험가라고 생각하지만 아인이라는 것을 보고 말문이 막힌다. 그는 그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지, 쓰레기 줍는 놈이 어떻게 이렇게 강력한 괴물을 한 방에 처치했는지 묻는다. 아인은 그저 워밍업 중이라고 말한 후 조드의 부상을 확인한다. 그는 유리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그녀의 성수를 조드의 부상에 뿌려 완전히 치유한다. 이로 인해 조드는 더욱 혼란스러워하지만 그가 질문을 할 새도 없이 아인이 마법으로 그를 잠재우고 피나에게 그를 밖으로 보내라고 한다. 그 후 그는 자신의 스피드런을 재개하고 보스방에 도착한다. 피나는 그녀가 보스룸 너머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고 아인은 보스를 처치하면 세계수로 가는 길이 영구적으로 닫힐까 걱정한다. 우르슐라는 던전의 코어가 무사하기만 하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말하며 아인은 안으로 들어간다. 그는 보스룸 안에도 숲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다. 갑자기 땅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그는 하늘로 올라가 거대한 거북이가 땅에서 솟아오르는 것을 본다. 그것을 보고 놀라지만 우르슐라는 그에게 겁먹지 말라고 한다. 그는 불덩이로 거북이를 공격하지만 피해를 주지 못하고 거북이는 그에게 강력한 물줄기를 쏜다. 아인은 초감지를 사용하여 시간을 느리게 하고 페리 기술을 사용해 물줄기를 거북이에게 되돌리지만 놀랍게도 거북이는 자신의 공격에도 피해를 입지 않는다. 아인은 갑자기 그 속임수를 깨닫고 보스 몬스터 앞에 나가 일부러 거북이의 발 아래에 들어간다. 하지만 그 공격은 전혀 그를 건드리지 않았고 이제 그는 거대한 거북이가 단지 환상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그는 기술을 사용하여 환상을 해제하고 보스 몬스터가 사실은 작고 사랑스러운 거북이 몬스터라는 것을 드러낸다. 우르슐라는 아인이 이를 스스로 알아낸 것에 대해 칭찬하며 그녀조차도 강력한 환상을 간파하지 못했다고 말한다. 그런 다음 아인은 아기 거북이를 집어들고 감정을 평가해보니 그것이 창조의 네 신화적 짐승 중 하나의 자식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우르슐라는 그 설명을 보고 놀라워한다. 왜냐하면 네 신화적 짐승은 원래의 세계 나무와 거의 같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그 후 아인은 피나에게 시련을 통과하기 위해 사랑스러운 아기 거북이를 처치해야 하는지 물어본다. 그는 이미 승리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그것이 보스이기 때문에 처치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아인과 아기 거북이는 순진한 강아지 같은 눈빛을 보내고 그녀는 굴복한다. 그녀는 아인과 다른 이들이 그녀의 위치로 올 수 있도록 허락하고 그 후 두 자매는 감정적인 재회를 한다. 피나는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유리에게 자신도 함께 가도 되는지 묻는다. 왜냐하면 그녀는 던전에 있는 것이 지루해졌기 때문이다. 아인은 그것에 아무 문제도 없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의 그룹에 또 다른 소녀가 생기고 그의 왼쪽 눈에 더 많은 힘을 더해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즉시 동의한다. 그 후 아인의 어깨에서 아기 거북이가 내려와 소녀로 변신한다. 그녀는 자신을 피나의 수호자이자 신수겐부의 딸인 쿠로하임이라고 소개한다. 아인은 이를 보고 놀라지만 더 놀란 것은 우르슐라다. 그녀는 주의 자세를 취하고 쿠로에게 가장 엄격한 선생님처럼 이야기하기 시작한다. 아인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우르슐라는 그에게 피나를 데려가기 전에 쿠로의 허락을 받으라고 말한다. 그는 쿠로에게 허락을 요청하기 위해 무릎을 꿇고 그녀는 기꺼이 동의한다. 그녀는 아인에게 현자석을 주며 그와 함께 세상을 보고 싶다고 한다. 곧 우르슐라는 피나의 영혼핵을 처리하고 그것으로 아인의 영혼의 눈을 강화하여 레벨업 시킨다. 그는 힘을 얻어서 기쁘지만 유리가 언니와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을 보니 더 행복하다. 이제 6명의 자매가 남았고 그는 유리를 모두와 하나로 만들 계획이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해주시고 다음 영상도 시청해주세요.